안녕하세요, 모카키만영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KG 모빌리티 부스입니다. KG 모빌리티라고 하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죠? 예전에는 쌍용차라고 불렸던 회사가 이제는 KG 모빌리티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KG 모빌리티라고 바꾸면서 정말 놀라운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그 첫 번째 차로 내놓은 차가 바로 토레스 EVX입니다. 어떤 차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쌍용의 EV 하면 아픈 추억이 있죠. 코란도 이모션, 죄송합니다, 이거 얘기 꺼내면 안 되는 거, 금지어 같은 약간 그런 이름의 코란도 이모션 나왔다가 쫄딱 그 아픔을 디딤돌 삼아 훨씬 더 훌륭한 자동차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바로 토레스 EVX입니다. 토레스 EVX라고 하면 EV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붙잖아요. EVX, EVT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뒤에다가 EVX자를 붙이면 SUV, T를 붙이면 트럭 이런 식으로 붙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봤을 때 그 전에 그 아픔을 다시 되풀이할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땐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자동차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알아낸 것 같습니다. 이젠 소비자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자동차로 디자인 됐는데요. 잠깐!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토레스 EVX의 가격표가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가격표 잠깐만 보고 가실게요. 가격표 보시면요, 우선 150kW 모터를 갖고 있고요. 배터리는 73.4kWh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150kW 모터라고 하면 잘 안 와닿으시죠? 204마력입니다. 토글 스위치 타입의 전자식 변속기를 쓰고 있고요. 실외 V2L 커넥터 들어갔네요. 현대가 엄청난 기술이라고 얘기했던 거 아닌가요? 히트 펌프 들어갔고요. 배터리 열 관리 시스템도 들어갔습니다. 액티브 에어로 셔터도 들어갔네요. 거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갔다고 볼 수 있고요. LED 헤드램프, LED 주간 주행 등 순차식 점등, 턴 시그널 램프, 풀 LED 리어 콤비 램프, 이중 접합 차음 글래스 앞쪽에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다고 보이고요. 특별히 추가로 넣어야 될 것들이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가격은 4,850만원에서 4,950만원까지 이렇게 레인지로 발표를 해놨네요. 여기에 추가로 옵션으로 넣을 수 있는 것은 세이프티 선루프, 투톤 익스테리어 패키지, 휴대용 충전 케이블 이렇게 있는데 굳이 추가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차 가격은 저렴한 경우에는 4,850만원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네요. 그러면 서울의 경우는 보조금을 860만원까지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4,850만원이 되는 경우에는 3,990만원까지, 지역에 따라서는 3,000만원대를 딱 맞출 수 있다는 거군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인데요. 그런데 이 차는 독특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얘기가 있죠. 발화성이 낮고 내구성이 높은 리튬 인산철 배터리, 우리가 흔히 LFP 배터리라고 하는 것인데요. LFP 배터리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서 외부 충격에 강해서 화재 위험성이 낮고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일단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구성이 높아 긴 수명을 유지한다,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계 유수의 전기차 회사에서 채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계 유수, 이게 무슨 뜻일까? 비아디란 뜻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비아디가 공급하는 배터리입니다. 중국산 배터리이긴 한데요. 그래도 어쨌든 발화성이 낮고 내구성이 높다, 이거를 높게 평가할 만 하겠죠. 한 가지 LFP 배터리의 아쉬운 점이랄까, 조금 걱정되는 지점은 한겨울의 성능이 많이 떨어진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배터리 열 관리 시스템을 따로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잘 사용되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고요. 지하주차장, 실내주차장인 경우는 겨울철에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다는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LFP 배터리는 테슬라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중국에 판매되는 버전은 LFP 배터리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롱레인지 아닌 스탠다드 버전, 그러니까 짧은 거리를 가는 버전만 LFP 배터리를 쓰고 있고, 장거리를 가는 건 결국엔 리튬이온을 쓰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LFP 배터리가 에너지 밀도가 좀 낮다는 점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LFP 배터리를 넣고도 국내 측정 기준으로 무려 423km를 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정도라면은 부피가 상당히 클 거라는 생각도 살짝 들긴 합니다. 토레스가 부피가 어마어마하게 큰 차는 아니거든요. 근데 전고가 지금 굉장히 올라가진 않은 걸 봐서는 이 아래쪽에다 배터리를 어떤 식으로 실을 것인가, 이거 어떻게 했나 싶은 생각이 살짝 드네요.
트림은 두 가지가 있어서 한 단계 더 높은 트림도 있는데요. 5,100만원짜리 E7 트림을 사용하게 되면 20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을 사용하는 24545 R20 타이어를 사용하게 되고요. 내장에는 가죽 시트가 들어가고 2열에는 롤러 블라인드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아마 선스크린 같은 걸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편의사양으로 디지털 키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디지털 키는 현대차처럼 앱을 사용하는 그런 키를 말하는 거겠죠. 동승석의 전동 시트가 여기서 들어오고요. 그리고 워크인 디바이스, 그리고 2열에 히팅 시트가 들어옵니다. 긴급 제동 보조가 여기 있는데요. 긴급 제동 보조가 그럼 여기에 들어오는 거냐, 기본 모델은 없느냐, 그건 아니고요. 기본 모델에도 긴급 제동 보조가 있어요. 여기는 그냥 긴급 제동 보조에다가 추가로 교차로 대항차라든지 후방으로 후진할 때 대각선에 오는 차가 오면 막아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현대차도 이걸 다 옵션으로 빼는 경향이 많죠. 모든 사람한테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뭐 바람직한 거고요. 그리고 3D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이 여기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높은 트림 같은 경우는 5,2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런 정도의 전기차 하면 우리나라에 떠오르는 차가 저는 하나 있는데요. 딱 니로 EV가 떠오릅니다. 니로 EV하고 가격대가 거의 같아요. 자, 그러면 니로 EV하고 옵션을 비교해 보면요. 니로 EV 에어의 가격은 4,855만원부터입니다. 그러니까 4,850만원부터라고 하는 토레스 EVX하고 5만원 차이인 거예요. 자, 5만원 차이면 끝나나? 그렇지 않고 여기다가 하이테크,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옵션을 올려서 토레스 EVX E7의 가격은 5,100만원, 그리고 니로 EV 에어를 이 옵션을 맞춰보면 정확하게 맞진 않아요. 근데 4,855만원에 드라이브 와이즈 90만원에 스타일 70만원에 하이테크 80만원에 컴포트 95만원 해서 5,190만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하면 가격대는 니로가 90만원 더 높아요. 모터 출력은 똑같고요. 대신에 주행거리가 니로가 한 20km 정도 더 짧습니다. 그런데 토레스 EVX의 주행거리가 공인 주행거리가 아니고 당사 측정 기준 주행거리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는 어떨지, 정말 20km 차이가 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니로랑 비교했을 때 토레스의 상품성이 조금씩 더 좋은 걸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봤을 때 몇 가지 니로의 장점이 있습니다. 실내 V2L이 니로에만 들어가고요. HDA2 니로에만 들어가고요. 오디오 같은 경우는 둘이 똑같이 스피커가 6개씩입니다. 그리고 토레스는 내비게이션의 크기가 조금 더 크죠. 그리고 전방 주차 경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는 니로와 토레스 EVX 가격대에는 조금 토레스가 90만원 정도 저렴하고 기능적으로는 조금 더 우월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하다라는 걸 볼 수 있네요. 어쨌든 인산철 배터리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상품성을 이렇게 잘 뽑아낸 것 같은데, 73.4kWh라는 인산철 배터리, 여름철에는 더 주행거리를 잘 뽑아낼 수 있을 게 분명히 보이고요. 겨울철 주행거리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이어가 보도록 하시죠. 일단 앞부분에서부터 확연히 다릅니다. 기존에 있었던 토레스 디자인도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DRL을 일자 램프로 가져가면서 전동화 자동차라는 걸 더 극대화, 놀라운 자동차로 보여지게끔 만들어 놓고 있네요. 그런데 토레스라는 것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그릴의 느낌이 나도록 이렇게 6개의 램프를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릴이 6개 달려있는 것 같이 생겼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안 멋져요? 토레스보단 별로라고? 아, 토레스가 더 예쁘다. 저도 살짝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토레스는 디자인이 너무 참신했어요. 저 그릴 자체도 그렇지만 그 아래쪽에 그릴하고 맞물리는 부분도 너무 멋지게 잘 디자인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토레스는 안쪽으로 파여 있는, 대부분의 자동차들은 바깥쪽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니크하고 옆에 있는 램프까지도 하나로 쭉 이어져서 가로로 엄청나게 긴 느낌이 나는 그릴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토레스 EUV는 그 정도의 충격을 주고 있진 않은 것 같지만 그럼에도 누가 봐도 이거라면 이제 더 이상 쌍용이 아픔을 겪진 않겠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아래쪽에 헤드램프 위치가 살짝 걱정스럽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헤드램프 위치가 상당히 낮게 설정돼 있어요. 아마도 남을 위해서는 확실히 이 위치가 좋은 것 같고요. 눈부심을 줄여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차는 어쨌든 SUV니까 울퉁불퉁한 길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안개등을 켜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에 있는 이런 돌기, 약간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램프를 받으면 그림자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살짝 걱정스럽긴 합니다. 약간 위에서 내려 비춰주는 게 램프의 기능적인 역할로는 더 좋은데, 디자이너의 관점에서는 저 위치가 좋았던 것 같고 엔지니어링 관점에서는 약간 너무 낮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뒷면에 보시면요, 테일램프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테일램프 건곤감리를 형상화했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 램프 디자인을 조금 바꿨어요. 글쎄 이전 게 더 뭐 어쨌든 예쁘긴 예쁘네요. 일단 이 램프의 이 소재라든지 여기에 나오는 빛의 균일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부품사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거 상 줘야 됩니다. 이거 정말 잘했네요. 뒷면에서 매트한 색으로 지금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이제 블랙 하이글로시라든지 램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뒤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예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또 위쪽에 이 램프도 바뀌었습니다. 하이 포지션 스톱 램프의 위치도 살짝 달라서 아래쪽도 달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뒤쪽에 돈을 좀 썼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돈을 썼지만 쓴 것에 대해서 정말 크게 다른 느낌이 든다 이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럴 거면 굳이 돈을 왜 썼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뒤에서 봤을 때는 변화된 폭에 비해서 변화의 느낌을 소비자들이 알아채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인테리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계기판과 센터 디스플레이가 하나의 덩어리로 비춰지는 이런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고요. 얼핏 봐서는 커브드 같지만 실제로는 커브드는 아니고 중간이 꺾여 있는 두 개의 디스플레이가 각을 지고 이어져 있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저런 식으로 이어져 있는 것 자체가 약간 미래적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근데 아쉬운 점은 이전에 토레스가 굉장히 유니크했는데 그렇게 유니크한 느낌이 들지 않는, 약간 현대기아차가 이렇게 차를 내놨어도 그러려니 할 만한 그런 디자인으로 비춰지는 것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센터 쪽에 보면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가운데 전진 후진하는 시프터가 있어요. 근데 시프터가 여기는 아직 만들어져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전진 후진을 할 수가 없는데 여기 어떻게 나왔나 하는 생각이 살짝 드네요. 그리고 앞뒤로 전진 후진을 만드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앞쪽을 전진으로 해도 헷갈리고 뒤쪽을 전진으로 해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소나타를 만들 때 앞을 누르면 후진, 뒤를 누르면 전진했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기어 시프터를 움직였을 때 PRND 순서니까 아래쪽이 D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래가 전진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차의 진행 방향하고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정말 헷갈려요. 그래서 지금 기어 시프터를 오른쪽에 만들었고 그게 전진 후진을 버튼으로 누르게 했는데, 저는 저렇게 하면 약간 현대차가 버린 건데 저걸 굳이 지금 따라간다는 건 한 템포 늦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 저게 완성 버튼이 아니거든요.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좀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이얼식이라든지 칼럼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면 참 좋겠네요. 어쨌든 지금 토레스 EVX 여러 가지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뭐 조만간 조금 더 양산에 가까운 모델을 볼 수 있겠죠. 아쉽지만 EVX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